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강남권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4억 넘는 돈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국토교통부에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최대 7억 원, 또 어떤 단지는 5억대, 4억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재건축이 한때 위축이 됐던 그런 시점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주 강남권의 대장주들, 그런 대장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억, 7억, 5 이게 이제 초과이익 환수금인데 강남 재건축에 부담금 폭탄 터진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보니 5개 단지 평균 5억 2천만 원. 평균이 5억 2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아파트 조합원에게 초과이익 환수 명목으로 1인당 4억 원 넘는 재건축 부담금이 통보되면서 초과이익 환수 재발, 재건축 부담금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안전진단 요건 강화, 부장가 상한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잇따라 강화하는 가운데 수억 원대 부담금까지 현실화하면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정책은,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을 최대한 안 하게 눌러놓는 게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했어요. 안전진단 초기 단계부터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하게 최대한 해야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투자자들도 몰려들지 않기 때문에. 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도 한때 유예를 시켜줬죠. 7월 달까지 유예를 시켜주고, 어쨌든 간에 분양가 상한제도 조합원들의 수익을 낮추고 부담금, 조합원 분담금을 늘려서 재건축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재건축 단지들을 가격을 못 올라가게 한 정부의 정책인데, 근데 중간중간에 또 재건축이 음마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나 또 목동은 일부 단지들이 안전진단 통과를 하면서 또 중간에 튀었죠. 다시 누르고 튀어 올라오고 누르고, 이게 두더지 게임이죠. 두더지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망치로 때리고, 그렇게 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은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직접 들어가 사는 거지, 자고 먹고 가족 구성원간에 사는 거지 사고 파는 게 하는 게 아니다. 잠자고 먹고 하는 것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거래가 있기 나름입니다. 인간의 본능. 예전에는 돈이 있기 전에는 물품으로 교환을 했죠. 쌀을 주고 받는다거나 그게 이제 재화라는 게 나오면서 돈 거래가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실물 자산이 올라가요. 그러면 안전 자산으로 가는 거죠.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구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이거는 실거주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른 거, 주식이나 다른 거 좀 다르게 이제 보는 차원이 있긴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만든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이 부동산 자체, 이 아파트 자체를 무조건 투기로만 볼 것이냐, 거기 들어가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정말 새 아파트에, 죽기 전에 새 아파트에 한번 살고 싶은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10년, 20년 계속 연장이 되는 거다. 이런 분들한테는 과연 투자가 아니라 그냥 사는 건데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본인이 살던 집을 고치는 것인데다, 고친다는 표현인가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한 거액의 부담금 내는 것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초과이익 환수제는 내가 팔았을 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거죠. 실현이 되지 않은 거야. 실현이라는 거는 팔아야 되는 건데, 어떤 분은 이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래 사시던 분은 초과이익 환수금을 내기 위해서 팔고, 돈이 없기 때문에 팔고 그 오랫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야 되느냐. 참 이것도 논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서울 강남권의 단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 예상 평균이 5억 2천만 원입니다. 국토부에서 아파트 단지명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A단지, B단지, C단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곳은 7억 1,300, 7억 300, 5억 200, 4억 4천, 2억 8천. 이 4억 4천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인가 봐요. 4억 원 넘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최대 7억 부담금 내야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조합에 통보가 됐습니다. 23일에 4억 2천만 원 예정액. 이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된 이후 최대 부과액이다. 최대. 예. 업계에서 이 금액이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 부담금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을 얻은 이익의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죠. 현재 부담금 최종 금액을 냈거나 예정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60여 곳으로 대부분 소규모 아파트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부담금이 1억 3,568만 원으로 이전까지 가장 액수가 큰 게 1억 3,568만 원. 어디냐? 서초구의 반포현대. 여기는 80가구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뭐 뉴스에 나왔었죠. 기존에 서초에 있는 반포현대가 80가구에 불과한데 1억 3천여만 원이 냈는데 이제는 4억 원대가 나옵니다. 이제는 또 앞으로 7억 원대도 나옵니다. 반면 반포주공 3주구는 1,490가구에서 2,091가구로 탈바꿈하는 대단지다. 이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인 강남구 대치동 음마,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등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제가 볼 때 아까 뭐 7억대나 5억대는요. 반포주공에 지금 1, 2, 4주구 있죠. 거기가 되지 않을까. 거기가 아마 최고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제 느낌입니다. 네, 거기 저층 단지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7억을 막상 낸다? 정말 이게 통보를 받았을 때 집이 한 채 있는 분이 이 7억을 낸다. 4억도 이거 지금 웬만한 지금 광역시의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이게. 지난 6월 국토부가 내놓은 강남권 5개 단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단지별로 평균 4억 4천에서 5억 2천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적은 곳이 2억 1,400만 원, 2억 2,800만 원, 가장 많은 곳이 6억 3,300만 원, 7억 1,300만 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구체적 단지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반포 3주구와 음마, 잠실주공 5단지 등이 모두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과 시점보다 집값이 떨어져도 이를 보존하는 장치는 없다. 부과 시점에서 5억 나왔습니다. 7억 나왔습니다 했는데 집값이 그대로 떨어져요. 3, 4억 떨어져.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퉁쳐준다? 다시 환수를 해줘라. 그거는 없어요. 나중에 떨어지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집 한 채 가지고 인생 끝나는 수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위원장은 4억 원은 조합원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돈이라며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 나오네요. 고령 은퇴자분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60, 70대 은퇴를 해가지고 소득도 없고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아파트 한 채 있다고 해도 또 이 아파트가 어떤 분은 대출임 또 많이 받아진 분, 채무관계도 있는데 이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건 채무관계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부터 입주 단계까지의 시세 차익이에요. 만약에 이게 10년이 넘어가면 입주 단계부터 역으로 가서 10년인 그 시점부터 계산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주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 뒤로 떨어졌을 때 만약에 금융위기나 2008년이나 IMF처럼 반대로 확 떨어졌을 때 이거는 5억이 나오고 7억이 나왔는데 반대로 또 그 다음에 5억이나 7억이 또 떨어진다.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재건축 전방위 규제로 공급 축소 불가피. 공급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정부가 내세우는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다. 정부는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전면 시행한 데 이어 3월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했고 지난 7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하고 있다.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시키고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재건축을
못하겠죠. 그 전에 2018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재건축을 진행하기 힘들게 하는 계속 그런 요건이었죠. 이렇듯 재건축 규제가 누적되면서 결국 서울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공급 물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대치동의 대치쌍용 1차는 지난해 이후 사업을 멈춘 상태다. 조합원들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크게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의 각종 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져 앞으로 몇 년간 사업이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 결국에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강남권의 재건축,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가격을 이끄는 1등인 곳을 갖다가 눌러놔야 집값이 안정된다, 이런 계산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이 자꾸 축소되니까 뭔가 살려고 하는 게 줄어드는 거죠. 주택임대사업자를 장기간 해놔서 살 수 있는 매물을 줄어들게 만들고, 양도세 중과라는 걸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거는 남는 게 없다 해가지고 또 못 팔았고, 또 재건축도 눌러놓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곳으로 자꾸 풍선 효과들이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강북권까지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치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 돈들이 충남권까지, 뭐 세종시를 건너서 대전, 뭐 그다음에 청주 그 오송에 방사능 가속기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 또는 호재가 없지만 그냥 비규제 지역이었던 지역, 뭐 오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이유 없이 그냥 돈들이 갔던 거예요. 갭이 낮은 거 5천만 원 이하 투자.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법인 투자자들은 이제는 종부세라든지 세금에 대해서 대폭 상한제도 없애고, 종부세도 공제액도 없애고, 6억 공제 해주던 것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런 분들은 내놔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 중심권의 매물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새로 공급된 아파트 81%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통해 나왔다. 서울에 새로 공급된 아파트가 80% 이상이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을 했는데, 이 정비 사업을 이렇게 묶어두면 어떻게 하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정비 사업 속도가 늦어지면 그만큼 주택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월 최근 서울시 내 다수 정비 사업에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과거 추정했던 것보다 실제 공급되는 양이 감소했다면서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재건축으로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등 공적 이익이 분명한데, 재건축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사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급 위축으로 신규 아파트가 귀해져 오히려 아파트 값을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의 수십 년 산 조합원은 돈을 내는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 청약자는 시세 차익을 전혀 환수당하지 않는 게 모순이라고 합니다. 참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조합원의 이익을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청약받는 사람한테 준다. 이게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맞지 않다는 생각하는 게, 만약에 거기서 진짜 뭐 20년 이상 오래 사신 분들, 그분들은 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의 이익을 갖다가 아무리 무주택자만 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주택자한테만 청약을 통해서 그 이익을 갖다 줄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물론 청약을 받아서 이런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익을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가진 자라고 해서 가진 자 안 가진 자, 이게 지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쪽 프레임을 자꾸 몰아가는 거, 한쪽을 누르고 한쪽을 올라가게 하는 거, 그래서 불만을 갖게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뭐 10년 이상 거주한 분인, 실제 거주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봐요. 똑같이 할 게 아니라고 봐요. 뭐 거주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간다고 해도, 다른 한편으로 오래 거주했던 분들한테는 뭐 50% 정도를만 한다거나 지금 부과되는 금액에 뭐 이런 게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래 살았던 분들, 오래 보유했던 분들, 지방에서 오래 직장 때문에 근무하다가 나는 내가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했던 분들, 오래 보유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 잠깐의 해외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뭐 사업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실 분들, 오래 보유했던 분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일괄적으로 무조건, 저라면은 제가 정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여러 가지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단계를 좀 나눠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환수금, 실질적으로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통보를 했고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건축 진행되는 단지들이 과연 이 조합원들 또 뭐 투자자들 매수하시려는 분들 또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그런 어떤 청약에 대한 부분 분양가 이게 어떻게 될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과 댓글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